네, 안녕하세요. 네, 최동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34회 합격하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대략적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번에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직장 경력 있는 30대 전업 수험생이자 이번에 합격생입니다. 네, 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일단은 공부 기간이 이번에 어떻게 되셨었죠? 제가 총 공부 기간은 2년 6개월 공부한 3년차 동차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차를 같이 보신 네, 거죠? 올해 1차 시험 보고 2차도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론이 이제 54점 이렇게 득점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문항별로 점수를 보게 되면 1번이 이제 19.5점, 2번이 17.5점, 3번이 12.5점, 4번이 4.5점 이렇게 해서 54점 높은 점수를 좀 득점을 하셨었고, 특히 문제 전체를 봤을 때 문제 2번과 문제 3번의 점수가 좀 높게 채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올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이론 시험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을까요? 첫 느낌은 통상적인 그 이론 시험지의 어떤 문제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전체적인 인상부터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올해 이론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음별로 보니까 그 논제들은 그래도 많이 자주 접해볼 수 있었던 논제들이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읽어보면 크게 이제 당황스럽지는 않았지만 문제 2번에 그 지역 요인 비교의 타당성 문제는 이거는 먼저 손대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걸 빠르게 파악했고, 그 문제를 맨 뒤로 미뤄둔 다음에 이제 문제 4번부터 풀어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올해 시험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문항별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복귀한 내역을 제가 예전에 이제 먼저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차들을 봤을 때 1번이 이제 점수가 50%가 조금 안 되게 득점을 하시긴 했지만 목차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작성을 하신 편이고, 물음 2번이 나중에 이제 작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괜찮게 나왔었고 3번도 점수가 괜찮았었는데 4번 문제를 가장 먼저 푸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다세대에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네, 목차 자체는 이제 위문시사 대부분이 다 이렇게 목차를 많이 썼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점에서 4.5점 정도 득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처리를 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고, 그래서 문제 3번에서 물음 1번과 물음 2번이 있는데, 물음 1번에서 이제 수단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보시면 심사 검토, 그 다음에 직업 윤리, 그 다음에 복수 평가 요거를 목차로 좀 활용을 하셨었고, 네, 그렇습니다. 물음 2번이 역할인데 요거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형태의 목차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률적인 역할, 그다음에 내용적, 그다음에 형식적 역할 요렇게 이제 좀 잡으셨는데, 요런 형태의 이제 목차 구성을 평소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론 공부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목차를 빠르게 뽑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딱 배점의 균형에 맞게 알맞은 개수의 목차가 나와야 되고, 그 목차 간의 어떤 구조가 동등한 위계 구조에 있는 목차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했을 때도 뭐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 특성, 자연적 특성, 또 행정적 특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든 세 가지로 나누든 그게 알맞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목차 배분을 하는 것이 이론 시험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차, 제가 올해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누었듯이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평소에 어떤 서브 형태로도 정리를 하기도 했었고, 예, 그 평가사님께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걸 평소에 자주 연습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연습 덕분에 올해도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2년차에 이제 떨어졌을 때, 네.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제 찾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 2년차 때 떨어졌을 때 새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아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이론 공부에서 제일 약한 부분은 이제 직접 써보는 연습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년차 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그 서브 만드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2년차 때 단권화를 하셨었어요? 그게 꼭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서브를 작성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좀 너무 과한 투자를 하는 나머지 실제 시험장과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 스터디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써보는 연습을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39.5점이라는 아까운 결과를 받고 뭐가 내가 부족했나 생각을 해보니 또 평가사님들께도 상담을 받아보니 아무래도 이제 연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고 저도 확실히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올해는 연습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미 서브 작성은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니 내용은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다양한 목차를 뽑아내는 연습 그리고 빨리 써보는 연습 이런 것들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올해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기준으로 답안 작성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실제로 풀 답안 작성은 이제 평가사님 단과 커리와 스터디 커리를 모두 따라가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100점을 풀로 채우는 연습을 꾸준히 했고 네. 나머지 문제풀이에 관한 자료를 구해서 풀 때는 목차를 잡아보는 정도로 연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기본서라든가 뭐 네. 기출 문제나 스터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을까요? 저는 기본서 시중에 이제 많은 요약된 좋은 책들이 있지만 저는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 절판됐더라도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뭐 중국 책들을 꼭 찾아서 그 3대 교수님 저서를 읽어보고 제가 중복된 부분은 정리하고 그것을 최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그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서브들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서 회독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기본서 회독하면서 서브 작성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나중에 3년차에 와서는 또 한 번 제가 만든 서버를 다시 요약하고 시험 직전에 한 페이지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공부를 접근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는 얼마나 보셨나요? 기출 문제는 2년 반 동안 회차별로 한 5번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인상 깊게 들었던 공부 방법이고 실제로 했던 공부 방법인데 기출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천천히 두고 자신만의 최선의 답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게 인상 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 제한 그런 거 없이 좀 최선의 답안을 써보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 많은 강사님들의 예시 답안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답안이 꼭 맞다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좀 기출 문제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또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론에 대한 또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터디 문제와 단가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하셨나요? 네. 스터디와 단가는 확실히 그 저한테는 실전 연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공부가 완전히 그 숙지가 되진 않는 상태에서 뭐 2년차 때까지는 내용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100점의 문제를 써본다는 거는 쉽지도 않고 실제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빠르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 100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계속 연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전 연습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스터디 단과는 일정대로 따라가면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연습을 했었고 지금도 그 방법이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에 좀 안타깝게 좀 떨어지신 분들한테 네. 이론은 이제 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네.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다. 이런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네. 저도 작년에 참 그 39.5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금방 털고 빨리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공부를 이론에서 혹시라도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면 본인이 개념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문제풀이 연습이 부족했는지 그거를 뭐 강사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합격한 평가사 선배님들을 통해서든 그런 거를 좀 상담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빠르게 보완하는 식으로 앞으로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좀 더 섣불리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부의 이해는 어떤 이유가 납득이 되는 건데 이 이유가 납득만 되면 그거는 기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납득된 이유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이게 왜 이러지라는 사실을 납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거나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암기의 과정이다.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암기로 이제 덮으려고 하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 수업을 통해서 네. 좀 좋았던 점이 네. 있다면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최동진 평가사님의 이 이론 시험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배점의 균형성과 논리의 일관성이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평가사님의 어떤 그런 철학에 기초한 문제풀이 연습 과정이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님께서 또 직접 첨삭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자신이 설령 평가사님의 예시 답안과 다른 목차로 접근을 했더라도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고 또 평가사님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동안의 그 단과나 스터디 모두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합격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